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본질적인 실력을 키우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너네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최대한 효율을 내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볼게. 화작하고 엄매를 나눠서 얘기해 줄 건데 너네가 좋아하는 가성비 플랜 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갈까요? 이 가성비 플랜이 성립하기 위해선 너네가 세 가지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어려운 거는 뒤로 미룬다. 과감하게 넘겨야 돼. 과감하게 어렵다 싶으면 별표 치고 넘겨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관돼서 별표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별표 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 틀리는 거 아니야. 별표 덕분에 너는 점수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별표는 찬스라고 생각하세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별표는 몇 개 정도 치는 게 좋냐 한 시험에서 별표는 한 8개 정도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파트별로 몇 개 정도씩 할당하는 게 좋은지는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 세 번째 원칙인데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이제 지읒된 거야. 그러니까 멘탈 무너지지 말라고.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게 지읒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은 더 심한 거야. 이거 등급 커서 엄청나게 낮아질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네가 할 것을 하면 상대 평가기 때문에 너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지읒된 거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자, 이 세 가지를 전제로 가성비 플랜 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화작 가성비 플랜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이상적으로 봤을 때 너네가 9시까지 화작 플러스 독서론을 뚫어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17분, 3분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겠는데, 자, 물론 여기서 선생님 저 17분 내에 화작 못 풀겠는데요. 알아.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이따가 현실적인 플랜도 이야기할 거야. 일단은 이상적으로 목표로 둬야 되는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작은 17분, 독서로는 이제 3분 컷을 해주는 거다. 이게 되려면 화작에서 네가 엄청 고민하는 문제, 그런 게 이제 없어야 돼. 하나라도 막 엄청 고민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17분이 순식간에 20분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을 17분을 초과할 것 같다라고 하면 40번 문항을 버려도 좋다. 자, 40번 문항이 뭐냐면 꼭 40번에 있는 건 아닌데 41번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가하고 나 둘 다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이거 발문을 보면 알아. 발문 보면 가하고 나 둘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다. 그 녀석은 가도 확인해야 되고 나도 확인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40번은 가장 마지막에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것도 그냥 순서대로 순진하게 풀지 말고 어려운 거는 뒤로 미루는 거야. 그래서 우리 40번 문항은 화작에서 제일 마지막에 풀어줘야 되겠고, 자, 그럼 17분을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40번 문항은 그냥 풀지 말고 넘어가라. 형님 너무 아까운데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왜? 선택 과목 3점보다 공통 과목 3점이 더 비중이 커. 여기서 시간을 써버려서 공통 과목에서 네가 3점 문항을 못 풀어. 그러면 오히려 손해보게 되는 거야. 이거 맞았어도 손해야. 자, 그래서 우리는 9시에 비문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9시 25분까지 25분 동안 비문학 2지문을 풀어주는데요. 자, 이때 시간 할당 같은 경우는 25분이잖아. 단문 2개가 나오잖아. 둘 중에 하나 네가 만만한 걸로 골라. 단문 하나에다가 시간을 10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문에다가 또 15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분, 15분 플러스 25분 동안에 2지문을 푸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단문 하나는 언제 풀어요? 그건 이따가 이야기할게. 자, 그것도 스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로 들어갑시다. 자, 소설 같은 경우는 9시 25분에 이제 소설을 들어가게 될 건데, 선생님, 왜 소설을 먼저 보죠? 저는 시가 더 만만한데? 자, 우리 현실적으로 또 생각해보자. 너네 매번 시간 부족하잖아.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이 안 부족한 적 솔직히 있습니까? 인정하지? 매번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 부족했을 때 네가 만약에 5분 남은 상태야. 5분 남았는데 소설을 딱 만났어.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은 조졌다. 이 생각만 들지 뭔가 덤벼본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 근데 시는 어때? 5분 남았는데 시 뭔가 그래도 덤벼볼만 하단 말이야. 차이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간 부족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때린다라고 하면 시간이 있을 때 소설을 들어가고 시간 없을 때 시를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 현대 소설을 먼저 볼까 고전 소설을 먼저 볼까
요거를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그거는 들어가 봐야지 알아. 들어가 봤는데 네가 아는 작품 나왔어. 그럼 그 아는 작품 먼저 보는 거고, 예를 들어 EBS 작품 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작품을 먼저 봐주는 거야. 자, 근데 아는 작품이 안 나왔어. 그럼 딱 봤을 때 악마 보이는 녀석을 두드려 패. 현대일지 고전일지 그거는 몰라. 그래서 시험장에서 결정을 한다. 현대 먼저 풀지 고전 먼저 풀지는. 시간 할당을 어떻게 하냐. 근데 7분 8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네가 이제 7분 내에 소설 하나를 풀려고 하면 막힘이 없어야 돼. 뭔가 고민하면서 2번인가 3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럼 7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상황 생겼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된다. 소설에다가 각 지문마다 별표를 하나씩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별표를 우리 소설에다가 2개 할당할 수 있겠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틀리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복합으로 들어가는데 이 복합은 가나다 해서 시하고 수필이 합쳐져 있는 유형이 나오잖아. 근데 얘를 10분 내에 풀어야 돼. 근데 이거 10분 내에 풀려면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분명히 막힐 겁니다. 장담하는데 막힐 거예요. 한 2문제 막힐 거야. 근데 그 2문제 어차피 네가 막히면 남들 막혀. 근데 남들은 막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시간을 써가지고 틀리기까지 해.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라도 쓰지 말자고. 그거 시간을 아껴가지고 네가 풀 수 있는 문제에다가 시간을 쓰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여기서 한 2문제 어려운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은 그냥 과감하게 별표 치고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9시 50분부터 55분까지 5분 동안 시를 빠르게 풀어낸다. 자, 그러면 우리 별표 할당을 어떻게 하냐? 비문학에다가 우리 별표를 3개 정도 할당을 해줍니다. 장문에서 2문제 정도 막힐 수 있어요. 단문에서 1문제 정도 막히고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틀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네가 별표 칠 문제는 다른 애들은 거기서 시간까지 낭비하고 틀리기까지 할 거야. 소설에다가 2개 별표 할당하는 거야. 작품마다 하나씩 할당을 해줘. 필수적으로 할당을 해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복합에서도 마찬가지야. 2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3개, 2개, 2개.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별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화작에서 이제 별표를 할당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럼 시에다가도 할당할 수 있겠고. 자, 그거는 좀 유동적일 것 같아. 자, 어찌됐든 간 별표는 한 8개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 그 다음에 OMR을 이제 9시 55분서부터 체크를 하는데 9시 55분에 OMR 체크하고 나면 한 1, 2분 쓸 거란 말이지. 그럼 남은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을 거야. 그때 포기하지 마. 남은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어. 별표 좀 들여다보다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정신 상태로 별표 친 거 봐봤자 어차피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OMR 체크하고선 한 3분 동안 비문학 단문을 보는 거야. 선생님, 10분이 있어도 비문학 단문을 못 볼 텐데 우리 3분 동안 뭐 비문학 단문 봐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돼. 그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3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 3분 가지고 네 점수 4점은 올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게.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법은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남은 시간에 문제를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한 방법이야. 평소에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마지막 3분 남았을 때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맞히면 좋은 거고 틀려도 괜찮은 거야. 그래야지 긴장하지 않고 정보를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1분 30초 동안에 이 2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차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1분 30초면. 자, 읽어봤죠? 자, 읽으면서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데이터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형성하다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자, 그러면 1번은 제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결측치가 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 결측치는 빠진 값이 되겠지? 그래서 누락됐다. 괜찮죠? 그래서 2번 끌어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빠진 값을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 대체하는 방법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알 것이다 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뭔지 얘기를 안 해주고요. 중앙값이 뭔지 얘기를 해줍니다. 저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개념 명에서 알 수 있죠? 자, 이때 크기가 같은 값이 여러 개일 때도 중앙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일 때도 중앙값을 찾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최빈값이 뭔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최빈값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드러나는 값이 되겠죠? 개념 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언제 쓰는지
중앙값을 언제 쓰는지, 결측치를 언제 쓰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8번 문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같은 거 처리할 수 있죠.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채빈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문자인 경우 얘기를 해줬죠. 1번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처리가 안 되죠. 패스. 3번 이상치 안 나왔죠. 패스. 4번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자,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중앙값을 찾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4번 괜찮고요. 5번 이상치 나왔으니까 안 되죠. 패스를 해주고. 자, 그 다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야. 8번 문항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상치가 뭔지 알아야지 처리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상치가 뭔지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3문단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3문단 30초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자. 자, 그럼 같이 볼까? 이상치가 뭔지 얘기해주고 있지? 다른 값에 비해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야.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의 주로 생기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측정 오류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잖아. 이 예시는 정상적인 경우라도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에 대한 예시가 되겠지. 자, 그럼 빠르게 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선지가 있는지 보니까 2번은 처리 못하지. 3문단에서 처리가 안 되지. 그러면 빠르게 넘겨 그냥. 그 다음에 3번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답 3번 되겠지. 자, 이렇게 땡큐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땡큐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3문단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선지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됐어. 괜찮아. 그래도 그냥 찍는 것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아지잖아. 5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세 개 중에 하나 찍는 게 낫지 않겠어? 더군다나 지금처럼 일부만 읽고선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원래는 우리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문단별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는 거지.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현실적인 테이블 들어가 보도록 할 거야. 아까 좀 이상적이었거든? 자, 현실적으로 볼게요. 너네가 화작 플러스 독서론을 풀 때 화작에다가 생각보다 막 말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아마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하는 거 쉽지 않을 거고요. 그게 이제 말려서 시간을 쓰게 될 거고 화작에다가 막 20분 뭐 이렇게 쓸 거야. 9시에 화작을 끝내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론 이제 급하게 들어가겠지? 그럼 독서론에다가 급하게 이제 풀어가지고 그래도 독서론은 할만하니까 뭐 3분. 그래서 9시 3분이나 9시 5분 막 이때쯤에 요거 이제 패스를 할 거야. 자, 그러면 9시 3분쯤 비문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단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장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때 시간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25분을 쓰는데요. 별표 치는 거 잘 하도록 하고 어차피 틀린 문제는 틀린다. 그러니까 그냥 별표 과감하게 칩니다. 아까 얘기했죠? 별표 3개까지 그냥 할당을 하세요. 그 다음에 9시 28분서부터 이제 소설 들어가는데 소설이 아까는 15분을 할당했었잖아. 그래서 7분, 8분인데 해보면 생각보다 또 별표 치는 게 만만치 않아서 뭔가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을 더 쓰게 될 거고 그걸 고려해서 17분 정도를 이제 할당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7분, 10분 뭐 이 정도로 이제 또 할당을 할 수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별표 2개 할당을 하세요. 자, 별표는 쿠폰이야, 쿠폰. 꼭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자, 이것도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막 정신이 없을 거야. 이해도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별표 칠 건 별표를 칩니다. 풀 수 있는 것만 풀어. 괜찮아. 어차피 다른 애들도 거기서 우승 틀릴 거니까 너도 틀려도 돼. 다른 애들 틀리는 데는 너도 틀려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신없이 됐는데 9시 55분에 이제 OMR 체크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 3분 정도 남을 건데 그때 이제 시를 보는데 이때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 이 시를 어떻게든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보너스다, 보너스. 맞추면 좋은 거고 틀려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선 접근을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번질 수 있어. 근데 어떻게든 맞춰야 돼라고 하면 그냥 다 날려있고 손도 떨리고 정신없이 아무것도 못하다가 끝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간다? 마지막에 이 시를 푸는 거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아마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어. 본인이 좀 더 강심장이다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테이블로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은 이 아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될 거야. 그러면 제대로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겠지.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의 타임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이상적인 테이블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엄매 케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매는 여러분들 좀 특이한데요. 보통 엄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독서론 보고 그 다음에 비문학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지 않아? 문법에서 생각보다 턱턱 막히는 경우들이 생겨서 첫 단추서부터 이거 쉽지 않은데 기세가 꺾여본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 이 시험은 기세잖아. 처음부터 그 기세가 꺾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독서론을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 다음에 비문학으로 들어가세요. 어제 35분 동안 독서론 플러스 비문학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할당된 시간이 3분 32분 요 정도 할당할 수 있겠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요. 단문 보고요, 장문 보고요, 그 다음에 단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32분을 이렇게 썼는데 9시 15분에 가까운데 이 단문을 볼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소설로 들어갑니다. 소설은 아까 화작에서 언급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만만한 거 먼저 보도록 하시고요. 별표 할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할당하는 거 똑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 5분 동안 여러분들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9시 45분서부터 10시까지 15분 정도 남잖아. 그럼 매체를 먼저 봐. 매체를 보고 OMR 체크를 합니다. 여기면 여러분들 아마 5분에서 7분 사이 정도가 남을 거야. 마지막에 문법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제 다 맞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유를 갖고 푸는 거야. 얘는 틀려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선 접근을 하면 오히려 맞게 돼. 왜? 여유가 생겨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 알겠지? 마인드셋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별표 할당하는 거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비문학에다가 우리 새 지문을 푼다라고 하면 비문학에다가 별표를 4개까지 할당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문에 하나, 장문에 2개, 그 다음에 단문에 하나, 뭐 이 정도 할당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소설에서 별표 이제 2개 할당하시고요. 복합에다가 별표 2개를 할당하세요. 자, 그러면 총 여러분들 별표 8개 할당할 수 있겠죠. 이 별표 8개를 너네가 과감하게 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너의 시험은 성공적인 시험이 될 거야. 그럼 6모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한 것들 그냥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실무 좀 몇 번 풀어주자. 그러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몇 번 더 해봐. 알겠지? 자, 그러면 6모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시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이었습니다.